자, 오늘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집에서도. 어떠냐면, 예를 들어, 좀 애들이 있는 집은 저거 있잖아요. 3단 그 서랍장 같은 거. 예전에 이 비슷한 상담 받고 얼마나 나도 그때 가슴 아팠는지 몰라. 애들이요, 그 느낌을 몰라서 아래 서랍도 열지요. 그리고 윗서랍도 열고 올라가요. 그 윗서랍에서 세 번째 또 올라가요. 네 번째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서는 뒤돌아보고 막 울어요. 그럼 집 가서 보면 뭐 어떤 애는 벌벌거리고 거기서 오줌도 싸고 울고 막 토하고 이러거든.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또 다 까먹어.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봐. 왜? 물리적으로 이거는 뭔가를 빨리 했었어야 되죠.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장이 꼭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강력 테이프를 붙여서 또 쓸 때마다 그거 뜯으면 이제 거가 나중에 자리가 생기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다면 뭐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그 앞에 뭘 무거운 걸 대서 그걸 쓸 때만 엄마가 그걸 옮기고 쓴다든지 해야지. 애 노는 방에 거 놔서 맨날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가 난 지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귀는 충분히 알아들어도 비슷한 사고를 또 자꾸 일으키는 것은 엄마가 이 물리적인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. 뭐 강력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다른 방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. 또 어떤 엄마는 그 콘센트 아울렛 있잖아요. 거기다가 애가 젓가락 놓고 막 이렇게 하고 감전될 뻔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무거운 문갑을 둬서 거기다가 또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래놓고 거가 늘 이렇게 보이게 하면 애들이 또 어제 그제 혼난 거 잊어먹고 또 하죠.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다가 무거운 장을 놔서 도저히 장을 못 움직여서 거기서 그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책에는 미국서 그 저녁 초대받은 얘기 제가 했어요. 그때 저녁 초대받은 집이 미국 가정이었어요. 그래서 저하고 한국 학생은 몇 밖에 없고 전부 외국인이었는데 제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내가 이렇게 책에서도 쓰고 강연에도 쓸 줄은 몰랐는데 그 초대한 집에 그 집 주인 여자가 8개월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들 온다니까 이제 미국식은 뷔페식으로 많이 하잖아요. 이렇게 접시 몇 개 놓고 각자 알아서 떠먹고 뭐 특별히 식탁은 없어도 접시 하나만 들고 먹어도 되니까. 근데 이제 이러고 유심히 봤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고 막 바쁜데 요 아들 녀석이 그 거실에 이렇게 높게 있는 왜 화분 있잖아요. 화분 안에 하얀 자갈들을 쭉 놓고 이쁜 화분들, 그중 키가 좀 큰 거. 그 녀석 기저귀 찬 녀석 8개월짜리가 엉금엉금 가서 쟨 또 뭐하나 봤더니 거기 거실에 뜩 놓여있는 그 큰 나무에 그 자갈을 딱 이렇게 주먹으로 탁 쥐더니 엄마를 쳐다보더니 확 이렇게 거실 바닥에다 던지는 거예요. 그런데 미국 애들도 노소리 잘 안 해요. 노소리는 참 듣기 싫거든.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자갈 떨어지는 소리 보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얼른 애한테 와서요. 이래요. 오오 이래요. 이거 옳지 않아 이런 뜻이지.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엄마를 쳐다봐서 이 뜻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엄마가 바로 가서 애 손을 붙잡고 자갈을 주워다가 거기다 넣습니다. 이렇게 넣는 행동을 해요.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쾌적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거를 주워다 담는구나. 이제 이런 정도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. 8개월짜리가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. 8개월은 그렇지만 이제 대충 어떤 행동을 하면 이제 개념은 오겠지만 그랬어요. 그래놓고 애한테 이제 이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. 그러고서 또 주스 얻어먹고 또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칭찬받고 하다가 또 한참 3시간 지나니까 거길 또 내려가요. 내려가더니 그 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자갈을 또 딱 잡는데 잡기 전에 엄마를 쳐다보더라고. 그랬더니 엄마가 아까처럼 이제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러니까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지 하는 소리에 걔 참 재밌어. 그걸 붙잡고 또 확 뿌려봐요. 애들 참 재밌어.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내려와서 뭐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애하고 같이 또 그걸 자갈을 또 주워. 그래서 하지 않는 거라고 계속 사인을 주죠. 그러니까 애가 두 번째는 좀 뭔가 느낀 것 같아.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애가 또 내려왔어 거기로. 그러니까 모두가 쳐다보잖아 애를. 제가 어떡하나. 애가 엉덩이를 탁 깔고 앉더니
손을 이렇게 대는데 엄마가 계속 이러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안 하던데요. 야, 3번 하니까 안 하더라고. 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걔는 거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자갈을 손에 안 쥐고 그 위에 나무 화분만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술술 기어서 딴 데로 가요. 자, 그걸 보고 내가 뭘 느꼈느냐. 훈육은 연달아 3번은 해야 돼요. 이 노라는 사인을 걔가 3번은 받은 거지.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사는 아는 여기 와서 저거 자갈 갖고는 아니구나가. 난 8개월짜리가 그 엄마가 뭐 긴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똑같은 사인 했어요. 그리고 행동해. 그럼 같이 주웠어. 그렇게 하기를 딱 3번. 쟤는 애가 자갈 갖고 흩뿌리지 않는다. 자, 이런 걸 보고 저는 미국 책에서 훈육이 안 된 애들 있잖아요. 훈육이 안 된 애들은 어떻게 봐요? 훈육이 안 된 아이 이퀄 게으른 엄마. 3번을 연속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게으른 엄마. 바쁘신 엄마 이렇게 봐요. 외국서는. 그래서 애 훈육 안 된 사람은 안 된 애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본다? 엄마 보지요. 그래서 저도 유학 때 아들 둘 데리고 가서 이제 금요일마다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가요. 이제 그때 애들하고 너무 이제 가정식 하는 것도 힘드니까 가면은 그 외국에는 그 식탁 문화가 중요하잖아요. 그럼 이제 음식을 시키면 애들이 먹으니까 별로 큰 일을 안 저지르는데 이제 음식 오더하고 시키면서 그 시간이 많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애들이 뭐 식탁에서 엄마랑 뭐 의미심장한 얘기 안 하거든. 그러면 꼭 뭐 엄마 화장실 간다고 한 명씩 갔다 그래도 꼭 둘이 같이 가. 그럼 또 같이 안 와. 그럼 또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는 그 길에 그 중국 음식에 폴춘 쿠키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놓으면 그거 거기서 다 따고 앉았는 거야. 우리 아들 둘이. 그러니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한식당만 많이 갔는데 그 매니저가 벌써 아들 둘이 화장실 쪽 가면 그 폴춘 쿠키 딴 데 올려놓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 매니저하고 친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죠, 애들은.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밥을 먹을 땐 조용한데 밥 먹기 전에 뭐 이상한 행동을 애들이 포크 갖고 뭐 막 이러고 그러면은 저는 애한테 계속 사인 주고 저는 실제로 그 식당에 온 미국 할머니 눈총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저렇게 행동을 테이블 매너가 없는 동양 애가 남자애가 둘이 왔는데 저 엄마는 쩔쩔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. 저 엄마는 게으른 엄마고 뭐 제대로 한 게 없다. 그래서 애가 저렇게 훈육이 안 된 애들이다. 그러니까 애를 보고 막 찌찌거리는 게 아니라 그 애를 둔 엄마 저를 보고 찌찌거리죠. 눈총 맞아서 정말 일찍 돌아가시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애들 미국서 공부 박사하면서 키우면서 이제 훈육에 대해서 이제 미국 책들 보면 그렇게 훈육이 안 된 애들은 이제 게으른 엄마다, 바쁜 엄마다 이렇게 판정을 지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컬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. 물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요. 그러면 3살까지 무방비로 아무렇게나 있다가 3살 이제부터 시작 그러고 이제부터 막 해요? 아니요. 8개월 때 얘 엄마는 그걸 몰랐지. 걔가 그 화분에 그 하얀 자갈을 장난감으로 생각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엄마는 이제부터는 사인으로 얘한테 알려야 되겠다. 노노노 하신 거죠. 노노노. 노라고 말하면서 그게 애한테 전달이 간 거예요. 그래서 적정한 신호를 걔가 8개월 때, 6개월 때, 1살 때 주셔야 돼요. 엄마가 OX가 분명해야 돼요. 안 되는 거 대구가 분명해야 자 3살적 버릇 8까지 가려면 그 이전에 8개월에 시작했을 거. 자 이유식할 6개월 때부터 밥 먹는 습관. 그렇죠? 이런 게 전부 그 이전부터 시작된다. 그래서 이제 요때 내가 까딱 이 2가지 개념을 잘못 얘기하면 애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너무 복종만 강요하는 집이 있어. 왜 복종을 중요시하는 집은 질서가 잡혀야 된다. 옛날 스파르타 시대는 복종이 중요했어요. 그 고대 아테네는 귀족 정치는 거기서 상당 부분 자유를 허용했습니다. 그래서 2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자유는 조화로운 인간이고 복종은 엄격주의, 연대감, 질서 이런 거지.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이걸 극명하게 둘로 내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
적당히 애들이 이러저런 거 했을 때 개입하고 참견해야 된다. 아까 8개월짜리 엄마 했잖아요. 참견해야 돼요. 적절히. 근데 이게 약간 도가 지나치면 이게 너무나 애를 이제 복종 위주로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어느 정도 개입하고 참견할 건지, 아니면 어떤 엄마 그런 거 있어요.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하게 하게끔 또 좀 내버려 두는 집이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 내 방송 듣는 엄마들도 결정해야 돼. 때때로 개입하고 참견할 건지, 복종 위주로 할 건지, 아니면 적당히 위험한 범위 안에서, 위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애가 시행착오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자율성을 좀 준다든지 선택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걔 인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얘기는 제가 한꺼번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